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면 이산협의회장 김성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김진열 교수님과 최규정 의장님, 박창석 시의원님, 본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실파의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내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가지로 공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하고는 근데 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의지분지 그냥 가는 건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항 사업. 현재 일단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일단 보고를 하고 제가 나머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공항 사업에 이제 아주 우리 군의 관심사항이죠. 공항 사업에 대해서 군공항하고 이제 민항하고 이제 저작으로 치면 이제 바퀴가 두 개죠. 이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제 먼저 군항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작년도 1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국방부로 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본 설계도죠. 그러니까 공항 부지의 기본 설계가 얼추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 군이 이제 지정물 조사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항 관련해서 민항은 작년 12월 17일 날 국토부에서 고시가 났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났고 이제 일부 이제 주민의 상실라든지 수용을 위한 이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제 그 과정은 안 거쳤습니다. 그래 그 과정을 지금 주민 의견을 이제 듣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4월 정도에 이제 기본 고시 변경 고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민항 관련해서는 예산이 내년도에 318억이 이제 정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이제 수입세는 보상하고 이제 설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마 그 지장물 조사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하나는 군항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고 지장물 조사가 완료돼 있고, 다음에 이제 민항은 금방 이제 예산은 있고 또 지장물 조사가 늦고 이런 이제 언밸런스한 경우가 되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키지 사업으로 같이 굴러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초 상반기쯤에 이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제 대구로 리스타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물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군항은 이제 예산을 올해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은 또 뭐 추경이든 어쨌든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일을 그래 진행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어쨌든 설계가 같은 그 위치에 있으니 설계가 같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대구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뉴스 미디어에서 이제 해수모 공항이 추진되느니 또 뭐 걱정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군에서 이제 공항 추진에 이제 주민 이제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어떤 부지에 대한 선보상 이걸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 이하에 아주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군항 파티에 대한 예산은 아마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항, 군항이 그 패키지 사업이 진행된 데 있어서 한쪽 바퀴가 굴러가는데 뒤에서 안 따라오면 안 되죠. 군항 사업이 큰 사업이니까 앞바퀴고 이제 민항 사업이 작으니까 뒷바퀴인데 뒷바퀴 굴러가는데 앞바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그 두 사업 자체가 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이때까지 행정경찰을 쭉 오래 끌어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더 속도를 내면 새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투트랙으로 가는데 결국 이 군공항 사업을 위한 예산을 공작기금에서 2,800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으려고 국회에 끈질기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뭐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제는 뭐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 뭐 듣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맞는데 국회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제 예산을 통과하는 예산서의 부대 조건으로 명시가 된 게 국토부와 국방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 확보 방안 그런 준비를 천천히 해라. 그렇게 부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원활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부대 조건이 달렸었고, 또 한쪽에 방금 얘기하던 민간공항 쪽은 예산이 318억이 세워져서 원래 이제 추진이 될 겁니다. 보상도 시작할 거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걱정을 하는데 이 공항은 물류 전문 공항입니다. 물류 전문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도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항 주변에 도로망이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803 관통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철도망 서대구 IC에서 공항 의성까지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 그리고 12월 달에 예탄을 통과시킨 군위 JC에서 북구미 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21km인데 예산이 1조 5,600원. 그리고 또 국도로 승격한 도로 2개가 국도로 승격시키고, 또 이런 많은 그런 우리 공항 주변 도로, 이 도로들 사업비가 다 하면은 그 10조 이상이 됩니다. 이 SOC 사업, 이 공항 사업과 버금가는 이 도로망 사업이 지금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 예비군 우리 대장님도 계신데, 대한민국 공군의 가장 핵심 전력이 K2 11 전투 비행단입니다. F-15, 16K가 여기서 운용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의 가장 핵심 이 사업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라를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동안 이 K2 이전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4번 바뀌었습니다. 4번 바뀌면서도 꾸준히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어 왔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90%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민항 쪽은 예산도 확보되고 있고, 군함의 예산만 이번에 확보되면 현재도 기재부와 국방부, 국토부가 계속 지금 청와대하고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곧 답이 나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사업을 해온 공사 또 소형 농기계 싱겁게 잘 운영되어 오는 것을 많이 보았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생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원님 대통령부의 매장 이식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법이 아주 나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돈 주고 토지 구입한 것도 마음대로 구입 못하고, 구입하려면은 구비서류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구입하면 자금 출처라든지 농기 자격 취소라든지 모든 시비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또 내 땅을 자식에게 정리를 해주면 5천만 이상이 되면은 양도세가 많이 따라붙습니다. 이 토지의 법을 정말로 호랑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 토지법을 대폭 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농촌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김연일 군수님, 담당 과장께 지시를 하든지 군수님 직접 농림부로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직원을 출장을 보냈든지 누구나 토지를 마음대로 매입,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공항, 군부대, 사격장 말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사필 한번 못하는 약속 왜 합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늘에 구름처럼 빙빙 떠돌기만 하는 약속 어떻게 믿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열 부소님, 시의원님, 의원님, 노인회장님, 면장님, 부면장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면직원님, 지난해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새해는 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법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아마 농지 관련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지의 취득과 그 자격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법에 관한 얘기니까 마침 이번 주말에 10일 날 우리 강대식 국회의원이 군위에 와서 행사를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님 그때 오후 2시에 군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과의 그 대화의 장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한번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이 법 개정에 관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군부대가 뭐 지지부진하는데 이거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공항 얘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는 작년 3월 5일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전기가. 그리고 지금은 대구시에서 기본 그 계획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이고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국방부와 어느 정도 그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합의 각서에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지금 그 계획을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이 원하는 그 그림이 거기 합의 각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항 사업이 지금 SPC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군부대 이전도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군부대는 우리 보통 아들 결혼시키면 그 애기 언제쯤 돼가 놓습니까? 그래서 다음 한 1년은 지나야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큰 사업 우리 대한민국 그 국방 사업 중에 가장 대형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해버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올해까지 이 그림을 그리고 국방부와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합의 각서가 되면 사업자를 이제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를 구하는데 이 공항 사업과 이 군부대 이전 사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사업비가 공항 사업이 공항이 11조 7천억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 3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다. 그래 계산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돈을 차입해 가더라도 이자가 훨씬 적어지죠. 돈 공사비도 한 3분의 1 이하인데다가 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우리 기부대 양대 방식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후적지 개발하는 돈으로 이 사업비를 바꾸는데 후적지의 가치를 따져보면 군공항은 K2, 동천에 있는 K2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이 군부대 이전은 5개 군부대가 있는 후적지를 개발합니다. 잘 아시는 이 작전사령부, 5군수 지원사령부, 항공 포병학 그 4개 군부대가 수서구에 있습니다. 핵심 요지 땅 위치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701 54도 그것도 주거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적지의 가치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K2보다는 이게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만 쓰면 이 공사를 시행할 시행업자를 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대기업들이 아마 눈독을 들이고 찾아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군부대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고 오히려 공항보다가 이 군부대 군인들이 먼저 이주해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기식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기식 우리 전 이장님께서 농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땅값이 다 올라도 농지는 오르면 안 된다는 게 중앙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농민도 농지를 소유하고 그만큼 경영했으면 농지도 올라도 농민들의 이익이고 서울의 집값이 10억이 가든 20억이 가든 올라도 그 시장 경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데 농지는 도대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강대식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또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농지를 풀어주게 되면 농지가 올라가면 돈 있는 사람들만 농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얘기지만 우리 농민들, 우리 국민들 많은 농민들은 사실 이 농지를 처음 해야 됩니다. 이 농지법이 아까 홍준 작가님 말씀하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민만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농민 되려 그러면 농민 조건이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또 분위에는 또 덧붙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위에 있는 많은 농지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없는 지경에 있고 가격이 계속 다운돼도 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강대식 의원 국회에서 어떤 농지법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늘 강대식 의원에도 농용 농지 해야 된다. 농사를 지을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농지를 팔아야 된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서울에 일자리 가도 일자리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농촌의 새로운 블루오션,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젊은 사람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달라고 시에도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께서 강대식 의원인데 또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농지 농용해달라, 농지법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정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곁들여서 이번 10일 날 그 국민회관에 오후 2시에 강대식 의원 의원 보고에 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어쨌든 강대식 의원으로 친하는 것이 나라 법을 바꾸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오셔가지고 많은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광고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님, 김진열 군수님, 또 정경 의장님, 박창석 시의원님,
김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박세준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각국 기관단체장님과 이재선 부교수님을 비롯한 각 실파 소장님들 의인 명민과 공감 대화에 장애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잠깐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교수님께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대통령 바뀌고 민생 회복 선거포를 할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또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군에서 1인당으로 54만원인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또한 민성 그게 아니냐고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 군 재정이 이거 줄 만큼 넉넉한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알아보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로 발의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민생안전지원금의 그 목적은 결국 우리 지금 현재 민생이 참 너무 어렵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경제가 워낙 위축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군의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의성하고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생을 좀 더 우리가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민생안전지원금. 우리 지역의 경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금을 풀어가지고 지역에서 경제를 순환될 수 있도록 124억 5천만 원을 풀어가지고 이것은 오직 군의 안에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 쓰면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달 안에. 그러면 이 안에서 그러면 경기를 좀 순환시켜보자. 그 목적이고 이제 선심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 군의가 이만큼이나 어렵다. 어렵고 또 그동안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아까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지금 1,300억 정도를 지금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돈은 무슨 돈이냐?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이 안 됐습니다. 묶여버렸습니다. 대구로 가니까 대구로 페이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우리 그걸 하면 10%씩 할인을 해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고 15% 20%까지 할인을 해줬어요. 그것을 2년 반 동안 우리가 발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그게 한 3,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 민생이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여져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일부 이제 풀어서 좀 회생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아마 이 돈을 일찍이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풀었으면 굳이 우리 지역의 재정 그러니까 민생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됩니다. 그리고 왜 54만 원이냐고 하는데 기왕 주려면 60만 원 채우든지
그러니까 내가 기왕 하려면 그럼 50만 원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하니까 그냥 54만 원 하자는데 지난 10월 달에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겠다. 6개 지자체에 주민 1인당 한 달에 15만 원씩 주는 그 사업을 2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6개 지자체를 하겠다. 그 신청을 해놨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의회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씩이면 1년이면 얼마 됩니까? 180만 원 되죠. 180만 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40%를 댑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30, 우리 기초단체에서 30%. 180만 원에 30%면 우리 군 부담이 얼마 되죠? 54만 원 됩니다. 그 재원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대구 경북에서는 영양군만 선정이 됐어요. 우리 군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한 2-3개 정도만 하면 우리 군이도 사실 가능성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근데 대구시에서는 30% 못하겠다 했어요. 우리 군이가 되더라도 대구시에서는 우리는 그거 지원할 만큼 재정이 여유가 없다. 너무 지금 어렵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해놨던 그 124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그 기본 소득에는 우리가 떨어졌지만 우리 지역의 민생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요거라도 우리 그 할 수 있는 거라도 이제 하자 이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아까 저기 예, 저는 적극 행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엘리트 조직이 여기 오늘 자리에 계신 군이 군청입니다. 공무원들이 각자 업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군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적극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서 적법하게 최대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을 남기지 않고 적법하게 잘 집행하는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정말 특별한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처우와 관련해서 공무원법에서 정한 최대 허용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미비한 부분을 또 지방 조례에서 제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군수님과 우리 의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공직의 그 공무원들의 그 처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영배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습니다. 적극행정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청렴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적극행정이 우리가 보통 통상 청렴도를 말씀드릴 때 절차를 위반했느냐, 사익을 추구했느냐, 또는 또 특혜를 받았느냐, 업무를 투명하게 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그 최고 등급을 유지하면서 나름 저희들이 그래도 선명한 행정을 했다고 조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공무원들한테 대한 적극 행정에는 뭐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또 연말에 발굴해서 시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군정을 또 떳떳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저 사기 진작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청렴하게 이제 하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보통 때 뭐 좀 이렇게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뭐 좀 이렇게 뭐 신청하면 조금 뭐 법에 어긋나더라도 눈 좀 감고 해주고 또 뭐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향은 좀 받고 소주 한 잔 먹고 뭐 그래 뭐 이러면 안 좋나 뭐 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뭐 그게 그거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청렴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추워진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처우를 개선해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더 필요한데 이 공직에 보면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청렴하게 일하고 잘하고 하는데 해주려고 이렇게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거의 평생을 협동조합에 있다가 안돼 협동조합 조합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협동조합은 조합 살림살이 잘 살면 직원들 열심히 해가 잘 살고 성과 내면 조합원들한테 배당해주고 조합에 적립하고 직원들 한 번까지 줘도 대의원 총회 이사회 막 그냥 통과 시켜줍니까? 근데 공직에는 보면 그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저기 소고기 큰 산불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직원들 겨울에 너무 추워 보이가 겨울에 외피 하나 그러면 맞춰주면 어떻겠습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겨울에 그 바깥에 바람막이 옷 하나 사는 거 하는데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도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최대한 찾아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정말 청렴하게 일하고 하는 공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군의회와 함께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공직자들은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자긍심으로 일합니다. 오늘 이러한 걱정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왕 힘 실어 주시는데 이 자리에도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전리에 사는 백경순입니다. 먼저 신년 백두에 소통, 공감, 대화 예상을 내주신 김진열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일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자 포장을 해서 집화장에 갖다 놓기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탑차에 싣고 대구 매장에 진열을 해주고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로컬푸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스템 개발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군익은 먹거리 사업단을 발족해 계시고 우리 농산물을 계속 많이 팔아주려고 애쓰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참여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물량도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많이 확장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저도의 말씀 들었습니다만 골프장에도 매장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대구 시내에 혹시 매장 확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확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교육센터 소장 박인식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닐슨 8기 들어가서
시작하는 군수님의 또 역전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총 판매량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판매를 이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총 10개소의 그 직매장을 열겠다라고 군수님한테 약속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게도 10개소를 확정은 했습니다만은 그 시설 설치 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월 중에 나머지 부분이 다 이렇게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저희가 10개소 중에서 5개소가 군의군 관내에 있고 이제 설치할 것까지 합쳐서 5개소가 대구 시내에 위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 시내에 있는 3개소가 한 군데는 성사 하나로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시국에도 보면은 축산물 플라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 연말에 개점을 했고 그리고 그 유니버시아드 레퍼처 센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레퍼처 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정식 매장도 아니고 복도 한 옆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관계자가 그 앞에 있는 30평 규모의 매장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그 매장 설치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팔게 되면은 아마 매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지난달에 그 대구 역사하고 그 다음에 종합교통단지의 전자간에 이제 그 배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억 원을 돌파하는 것에 가장 크게 효자노로서 한 것이 사실은 성서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레퍼처 센터에 있는 부분들이 큰 몫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소될 대구 역사와 그 다음에 종합교통단지의 전자간도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기대가 크고 앞으로도 저희는 대형 소비지,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쪽의 매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여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매장이다 보니까 365일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를 시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작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렇게 그 협조해 주시면은 그 매장 운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지금 그 의원 이지리에 그 파크 골프장 185를 건설하고 있고 그 옆에 같이 뭔가 하면은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를 합니다. 그거는 아마 파크 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클럽하우스 정도로 아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층으로 해서 1층에는 로컬푸드 그 판매장을 만들고 2층에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식당을 갑자기 운영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로컬푸드라는 것이 계속 매장으로만 나가면은 그 뒤처리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부분들은 또 어딘가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 종합적인 계획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답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양리 이장 장덕주입니다. 지금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정치에서 최고 큰 문제고 본인도 민생이 최고 중요한데 보험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한 있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재보험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10%만 농민이 부담했는데 2005년에는 16%를 부담했습니다. 그 6%가 왜 부담을 했노 하면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줄여버려갖고 6%를 더 부담하는데 그 6%가 얼마나 큰 부담이고 하면 총 보험료의 6%이기 때문에 100만 원 내는 사람이 160을 내야 돼요. 이러면 이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럼 민생이 챙기려고 하면은
민생소비 쿠폰 주는 거 좋은데 보험료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의성에 3년에 가면 10%만 내는데 군이 16%를 내야 돼. 7년에 가면 10%만 냅니다. 우리 16%에 이건 대구시의 편입대가 그렇다 하는데 대구시에서 3% 줄었고 우리 군에서 3% 줄었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에 줄었는 게 3%는 줄지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거 돈을 안 가갖고 그냥 저축을 해놨는지 아까 무슨 그 지원금에 안 가놨는지 원래는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제한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갖고 이걸 제가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농작물 재보험은 이제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는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시비와 군비가 합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 자부담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그 시의 그 지침을 내리면서 사비를 줄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도 이제 아마 군수님께서 아시고 이 부분을 갖다 더 추가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이미 선행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이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보면은 국비까지 다 합치면 잡히지 않는 돈까지 다 합치면은 갖다 120억이 넘습니다. 1년에. 근데 120억 정도 되면은 우리 군의 그 직불금 수준하고 맞먹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뭔가 하면은 기상 이변이 자꾸 잦아지고 막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보험에 가입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한 끝에 군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10%로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따라서 부담하는 그 군비 부담분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추가로 갖다가 9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매 10%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신뢰를 기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갖고 예, 이제 아주 격정적으로 말씀하셔야 제가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오늘 확인 안 했으면 또 중간에 가다 이게 빠져가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예, 군수님 그 저기 박인식 소장님 뭐 이제 그 보험료를 맞춰준다 하는 게 참 감사한데 그 말씀 도중에 시비가 그 경상북도에 있을 때보다가 시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대출 보험료 말고가 또 난리 쳐서 다 뽑아가지고 확인했습니다. 한번 보세요.